처음에 첫 번째 다쳐서 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할 때 2년 걸렸어요. 안녕하세요. UFC에 싸우고 있는 코리안 좀비 장찬성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코리안 좀비 MMA 백승민입니다. 로드FC. 로드FC 싸우고 있는 코리안 좀비 MMA 소속 백승민입니다. 자꾸 까먹어요.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. 아직 싸우고 있다는 거 알려줘야 돼요. 그쪽에서 까먹으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당분간 또 못 싸웁니다. 그 이야기는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얘기라서. 자, 오늘은 격투기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?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먼저 격투기 선수가 당할 수 있는 부상,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진짜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. 어떤 종목마다 부상을 당하는 부위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레슬링, 목, 허리, 뭐 무릎, 발목, 손목, 다음 줄 수 있는데. 그러네. 발꿈치. 네, 조금씩 달라요. 주짓수 같은 경우도 뭐 목, 허리, 특히 또 작은 관절들이 좀 잘 다치죠. 손가락. 발가락, 발목, 이것도 뭐 레슬링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복싱, 보통 어깨, 뭐 발목, 그리고 복싱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뭐냐면 머리. 자, 격투기는 어디냐? 합치면 됩니다. 다 합치면 됩니다. 투기 종목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, 3년 이상 했다 하는 분들이 전업으로 하시면서 부상이 없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감히 단언하건대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물론 수술을 안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.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일단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죠. 전신 마취 수술만 8번 했죠. 손목, 어깨, 코, 눈, 무릎. 아닌가? 코 2번이니까 9번 맞아요. 형 무릎 수술밖에 안 했어요? 허리, 무릎. 허리도 수술했어요? 시술 아니고? 수술 다 했습니다. 잘라내는 것까지 했어요. 다음 주에 이제 작은 수술이 또 하나 예정이 돼 있어요. 승민이 형과 저랑 승혁이라고 한 명 있는데 우리 체육관에 십자인대 3인방 있어요. 무릎에 이제 박혀있는 핀이 있거든요.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셋이 같이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형이 복귀가 더 늦어질 것 같네요. 근데 그거는 뭐 한 달 정도만 주면 되지 않을까요? 한 달? 2달? 내년으로 넘어가. 뭐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이제 6월 이후로. 형 오늘 또 전화 왔어요. 왔습니까? 계약이 없다고. 진짜로요? 장난이죠. 진짜로? 네. 아무튼 뭐 수술이라는 거 처음에는 수술을 할 때는 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뭐 수술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좀 재밌어요. 전신 마취되는 부분이 야 들어갑니다 하고 딱 들어가고 앉아야지. 나는 마취지지 않는다. 이거 한번 버텨봐야겠다. 뭐 이런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부위가 어깨인 것 같아요. 코는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이런 거 힘든 거고 아픈 부위는 어깨. 형 무릎 괜찮다 했죠? 네. 무릎은 무릎 수술은 수술이 아니야. 무릎 수술했다고 그때 막 죽겠다고 막 제가 언제 저 바로 하루 만에 걸었습니다. 전 2시간 만에 걸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도 그랬어요. 30분 걸려. 당일날 바로 이랬어요. 자, 이제 치료비가 이제 어떻게 되나? UFC 선수가 아니다. 얘기해 주죠. 꼭 로드FC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선수 자비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또 뭐 무릎 다치고 뭐 했던 게 시합 때 다친 게 아니라 그것도 뭐 제 자비로 했죠. 뭐 다 자비예요. 결국에는 자비입니다. 자비가 없습니다. 네. 다행히 뭐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재활을 도와주는 병원이 있어서 수술 뭐 소개까지는 해줄 수 있고 재활에 대한 비용은 저희는 거의 안 드는 드림한맘 최고입니다. 이거 돈 갖는 거 아니까 그거 아니죠? 뒷광고 아니죠? 네, 무료 광고죠. 뒷광고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, 그리고 로드FC 같은 경우는 로드FC 선수들이 큰 부상을 당했을 때 협력해주는 병원을 통해서 또 무료로 수술을 해준다고도 좀 들었어요. 그런 게 선수들한테 사실 굉장한 힘이거든요. 이게 안 다치면서 운동을 할 수는 없어. 근데 이제 수술하는 비용조차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것도 서러운데 또 일도 못해서 돈을 또 못 벌게 되고 이러니까 운동도 못하고 살은 찌고 이제 가는 거죠. 거기서 가는 거죠. 이제는 UFC 선수들이 부상에 당하면 어떻게 되나? 이거는 제가 좀 굉장히 자랑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. UFC 선수들은 시합 중에 다치지 않아도 다 해줍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뭐 넘어져서 인대가 찢어졌어. 그것도 돼요. 다 돼요.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시합 때 다치는 사람보다 시합을 준비하면서 다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. 맞습니다. 미국에서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. 강한 스파링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치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죠.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다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, 근데 UFC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지원을 해줍니다. 다만 받기가 진짜 힘들어요. 받아 먹기가 진짜 힘들어요. 미국 보험 힘들다는 거 이러네. 그 얘기 들었어요. 처음에 첫 번째 다쳐서 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할 때 2년 걸렸어요.
첫 번째 안아골절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수술비 뭐 몇백만 원 이제 받으려고 이제 다 신청을 하고 했는데 얘네 까먹었대. 보험사가 까먹었대요. 아, 좀 천천히 하셔야 되는데 다시 보내래. 제가 잠깐 들은 얘기인데 미국은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늦게 처리해준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 보험사가 우리 와이프한테 잘못 걸린 거죠. 우리 와이프 알잖아요. 나중에는 우리 와이프도 2년쯤 될 때 오기로 했어요. 내가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거 여보 내가 오기로 하고 싶다. 아 그래 해봐라. 번역기 돌리고 통역 써가지고 또 이렇게 보내고 해가지고 사실 인건비가 더 들었을 것 같아. 이것도 노하우 중에 하나라면 모이카노 샵 뒤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매니저를 고용을 했죠. 그 매니저가 이제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데 이거 한 달도 안 걸리더라고요. 그 매니저가 이제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니까 UFC에 제가 또 감동을 굉장히 받았던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야이르랑 싸웠을 때죠. 그때 에드가와의 시합이 취소되고 야이르와 대체 선수가 나와서 이제 멋지게 또 이제 또 이틀 전에 또 11월 11일이 그 시합 2주년이거든요. 인스타그램에 누가 계속 태그해가지고 계속 올라와서 막 이렇게 탁 쓰러지는 거. 근데 아무튼 그 시합에서 좀 굉장히 많이 다쳤었죠. 그때 이제 시합이 끝나고 나서 덴버에서 이제 야일이랑 같이 병원 실려가서 이제 같이 검사를 받고 다 괜찮다는 진단을 받고 왔는데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LA에서 이제 경유를 해서 한국으로 오는 거였는데 LA에서 내리니까 경유를 하러 걸어가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.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. 계속 두 개로 보이고 정면으로 걸으려고 했는데 일로 걷고 있고 계속. 근데 이제 사실 이걸 내가 얘기하면 집에 못 갈 것 같았어요. 나를 안 보내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사실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눈치를 챘죠. 이렇게 걷고 있고 그 상황을 우리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게 됐고 데이나 그리고 그때 로렌조가 비행기 절대 타지 말라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때 이제 좀 많이 감동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짜증났어요. 집 가고 싶은데.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안 타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호텔도 잡아주고 기사도 보내줬어요. 우버 뭐 블랙인가 뭔가 뭐 기사가 직접 와서 하루 종일 나를 케어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LA에서 제일 좋은 병원으로 가서 이제 머리 스캔도 다시 받고 그때 당시에 제 증상이 가슴에 기포가 차 있다고 해서 그게 줄어들지 않으면 넌 집에 못 간다. 근데 다행히 다음날 이제 그게 좀 줄어들고 있어서 이거는 연명하지 않을 정도다 해서 바로 집으로 온 경험이 있었죠. 그만큼 UFC는 선수 생명을 좀 잘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어느 단체에서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. 국내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그 시합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. 이번에 오르테가 전 때 부상은 그 동상이몽에서도 꿰매는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이 눈 꿰매는 거 말고는 발등이 좀 많이 붓고 뭐 이런 거 말고는 큰 부상이 없었죠. 네, 뇌도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뇌에 대한 검사를 받아봤는데 뇌에 대한 검사도 우리 마디일 신경외과 주기별로 제 뇌 상태를 찍어 놔주세요. 지금 다행히 시합 전 1년 전의 뇌랑 지금 뇌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해서 머리 쪽은 건강한 걸로 나왔습니다. 이렇게 되게 과학적으로 또 이제 마디힐 신경외과. 자, 이거 돈 받는 거 아니에요. 뒷 광고 아닙니다. 그 오르테가 그거 다쳤잖아요. 마음이요. 너무 심하게 다쳤어. 너무 이거 수술이 안 돼. 시간이 약이죠. 지금 아직도 가끔 생각하면 누워있다가 하다가 근데 뭐 또 이런 도끼가 또 나를 더 강하게 키울 거라 생각하고 있고 누구나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사니까. 댓글 선풀 되게 많이 달리셨잖아요. 읽으셨나요? 댓글들? 그럼요. 그렇죠. 제가 악플을 읽기를 하고 나서 정말 8,000개가 달렸던데 댓글이. 써주신 분들이 너무 힘이 돼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셀럽분들, 유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달으셔가지고 제가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.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고 좋은 댓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, 오늘은 격투기 선수들이 당하는 부상 종류, 치료비, 뭐 보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또 제일 하고 싶은 말은 격투기 선수들은 좀 다치는 것도 서러운데 다쳐서 시합도 못 뛰게 돼요. 그만큼 일을 못 하는 거예요.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거라서 이게 격투기 선수가 그만큼 힘든 거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UFC에 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앞뒤가 맞나? 왜 안 맞습니까? 네,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했으면 합니다. 여러분들도 격투기 선수들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